그래 따상 간다니까. 청약 증거금만 81조, 역대 최고다. 다들 IPO 되어 SKI테크놀로지 공모 청약 다 해보셨죠? 균등 배정 몫이 생기면서 공모주 시장에 관심이 단연 최고조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 주를 받았는데 공모가에 미달하진 않았지만 전국적인 맛집이라고 해서 줄 서서 기다렸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조금 기대보다 아쉬운 느낌, 이런 게 들죠. 저도 공모가 산정 수준과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했지만 그래도 따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거든요. 물론 공모가 대비 고점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따상을 못했을까? 앞으로 균등 배분 몫으로 청약주 재테크를 하실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 알려드릴게요. SKI테크놀로지가 따상에 실패한 이유를 꼽자면, 첫째는 상장 전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상장 전날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테슬라, 중국의 전기차 니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상 빠지면서 기술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날 외국인이 해당 종목을 3,620억 원치 순매도를 장중에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공포 구간이 있었죠.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지더라.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빠지니까 공포 구간과 함께 개인 투자자 물량이 함께 맞물려서 매도 분위기로 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말하는 이유인데 틀린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결정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모주 청약 시장은 평균적인 경쟁률이 1000대 1이 기본이죠. 역대급 청약 증거금의 투자자 모집인데 요 정도는 폭주 기관차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부수고 가는 거예요. 아마 향후에도 따상 청약주는 계속 있을 거예요. 따상 행보를 보이는 공모주가 또 나타난다면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유는 결과론적인 이유고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높은 공모가의 비밀에 있어요. 아마 SKI테크놀로지의 공모가가 5,000원 정도만 더 쌌어도 따상에 갔을 거예요. 아마 이 흐름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로 흥행 돌풍, 청약 불패 이런 인기에 요즘 제발 한 주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의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증권사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려도 정말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공모가를 정말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상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이런 현상, 그리고 패턴적으로 이후에 하락하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진리처럼 계속될 것 같아요. 서론이 조금 길었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초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모가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공모가 밴드 상담 비율은 무려 97%, 5월 14일을 기준으로 34개사 중에 33개사예요. 5월 14일에 상장한 HPO를 제외하면 사실상 100%예요. 하여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모 청약을 담당하는 주간증권사는 공모가를 선정할 때 적어도 공모가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다 라고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펜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걸 희망 공모가 밴드라고 하는데, 올해 97%의 결정에서 주간 증권사들은 가장 높은 적정 주가, 그러니까 1,000원에서 2,000원이라고 했을 때 2,000원이다 라고 선택을 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올해 97%는 이 과거 통계를 봐도 역대 최대치 수준인데, 2017년에는 56%, 2018년에는 51%, 19년은 66, 2020년도는 80% 수준이었어요.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공모가 밴드 상단의 결정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기본적으로 역대급 호황 장세에 많은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IPO 호황 속에서 주관사들의 경쟁도 정말 많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IPO 탑3라고 했던 NH증권, 한투, 미래에셋증권 있었죠. 그리고 빅4라고 하면 삼성증권도 들어가겠고, 또 이 외에도 최근에 보면은 KB 그리고 SK도 많이 했죠. 5월, 6월 보면은 대신증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IPO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의 경쟁도 정말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자신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주간 증권사를 선택하기 원하게 되고, 이게 공모가 과열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물론 무작정 공모가를 높이게 되면 청약에 미달했을 때 증권사는 남은 증권을
상장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죠? 주식이 모자라서 제발 한 주만 주세요 이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청약 미달을 걱정할 분위기는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가의 인기 때문에 상장하는 순간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고 그리고 주가가 비싸서 빠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 될 거란 거죠. 데이터를 보면 올해 신규 상장 종목 대부분이 고점 대비 36.6%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싸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떨어지게 놔둘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증권사들은 처음에 약속했던 예상 가격 범위조차 벗어나는 공모가 밴드를 뚫는 기업도 현재 무려 50%가 넘는 역사상 최고예요. 역사상 최고를 넘어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아까 펜을 예로 들자면 이 펜이 1,000원에서 2,000원 할 것 같다. 그래서 2,500원에 팔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려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공모 밴드를 어기고 뚫게 되면 투자자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된 공모 밴드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데이터를 보면 공모 밴드 상단을 뚫는 기업이 정말 풍년이죠. 그만큼 가격을 후려쳐서 공모가를 결정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상장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1번 상장 주관사는 기업의 수익성, 시장성, 성장성, 재무기술평가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유사회사, 피어그룹을 선정하고 적정 기업 가치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가격을 기업의 주당 평가액이라고 해요. 2번 그리고 그 산업군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보통 20%에서 3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바로 공모가 밴드가 되는 거예요. 3번 주관사는 자신들이 산출한 주당 평가액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다. 니들 얼마에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먼저 기관 투자자들에게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 공모가 밴드에서 가장 많이 결정된 가격을 근거로 주간 증권사와 다른 증권사들이 함께 고려한 적정 공모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4번 확정 공모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수요 예측을 참고를 하는 거고 이 참고를 해서 결국 주관사와 발행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공모가 밴드를 뚫는 공모 확정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투자 설명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투자 설명서를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설명서는 다트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투자 설명서를 열어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될 페이지는 좌측에 4 인수인 의견이라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1번 평가기간, 2번 평가의 개요, 3번 기업 실사의 결과, 4번 종합평가 결과 이런 목록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4번 종합평가 결과 목록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간증권사가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기업의 주당 평가액을 평가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예시에서 살펴보면 SKI테크놀로지의 경우에 공동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과 JP모간이었고 분리막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EV, 에비타 방식으로 사업의 구조, 성장성, 안정성 이런 데이터를 비교해서 기업의 적정 주당 평가액이 13만 572원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최근 5개년 유가증권 상장시장의 상장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이 내역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인율이 19.6%에서 40.3% 정도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SKI테크놀로지의 주당 평가액 13만 572원에 적용시킨 공모가 밴드는 결과적으로 7만 8천원에서 10만 5천원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다음 봐야 될 부분은 확정 공모가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부분입니다. 여기 메뉴에서 공모가 결정 방법을 보시면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볼 수 있는데 정말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 밴드를 아까 7만 8천원에서 10만 5천원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찰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10만 5천원을 초과해서
중에서 입찰을 제시한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72%나 됩니다. 왜 이렇게 제출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서 입찰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옛날에도 초과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결국 주간증권사가 물량 배정하는 것 또한 주간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과열된 IPO 시장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서 입찰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가격 이상으로 공모가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은 저기요 이거 잘못 적으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제발 한 주만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굽신굽신 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우픈 상황이 되었죠. 객관식으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메뉴를 줬는데 정답 3,000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명신산업이 수요 예측을 받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간행대로 공모가 밴드의 최상단을 써냈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많이 치솟던 상황이었고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명신산업이 공모가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쟁탈전이 정말 많이 치열했었죠. 결과적으로 명신산업이 수요 예측에서 초대흥행을 이뤘었고 당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은 공모가 최상단인 5,800원보다 더 높게 6,500원으로 올려서 공모 확정가를 제시했는데 그래도 물론 엄청나게 저렴했기 때문에 공모주를 받겠다고 하는 기관 투자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배정도 결국 주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주를 제대로 배정받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명신산업은 상장 후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치솟았고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배가 아팠죠. 제대로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내 의지를 어필하기 위해 공모가 상단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을 써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이 배정에서 자기가 제외될까봐 전전긍긍 하느니 차라리 마음 편히 지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수요 예측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입찰을 받기 위해서 높게 부르게 되고 주관사들은 니들이 원하니까 하면서 공모가를 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도 좋고 공모가를 높게 부르는 현상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 14일에 마침 HPO가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드디어 청약 불패가 깨졌죠.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모가가 비쌌어요. IPO 흥행의 구조를 위해서는 주관사 그러니까 조율자의 역할이 정말 많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모주의 할인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관사, 발행기업의 이익은 정말 극대화되고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은 극소화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 설명서를 정말 잘 읽어보셔야 해요. 정리할게요. 최근 주식을 시작한 분들 중에 공모주 청약이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투자자를 위한 주관사의 업무 프로세스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는다면은 공모주 청약 불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청약의 인기로 경쟁률이 현재 1000대 1이 평균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률 데이터를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를 보고 특히 주당 평가액과 할인율이 매력적인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모가 밴드를 초과하는 확정 공모가를 발표했다면 이 말이 공모주가 할인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